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마도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두 번째 스페셜 에피소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다음 주부터는 에피소드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스페셜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욕 스웨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웨터의 종류는 무척 많죠. 예전에는 대부분의 패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니링 디자이너들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때는 이런 스웨터들이 보통은 세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스로 제가 지금 기억해보니 저희 엄마도 예전에 옷을 만드실 때 앞판 뒤판 소매 그렇게 따로 뜨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맨 처음에 스웨터를 만들 때는 그런 스타일의 스웨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뜨개의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옷의 경우에 지금 가장 파퓰러한 방법이 탑다운, 조금 더 트레디셔널한 방법이라면 바텀업, 그리고 그런 스웨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 부분이 요크인 스웨터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고 레글란 요렇게 느림이 일어나는 레글란 스타일이 있고, 또 이렇게 박스 스타일이라고 해서 드랍 숄더라고 하죠. 그래서 앞판 뒤판이 쉐입이 없이 그냥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절개선이 사실은 여기까지, 이 바디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오고 여기서부터 소매를 픽업해서 뜨는 방식의 스웨터들이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어깨에 어떤 패널을 데코레이티브하게 넣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아니면은 그런 어떤 드랍 숄더 방식인데 또 여기서부터 뭔가 네모 같은 걸 뜬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를 코를 잡아서 앞뒤를 연결하는 방식의 스웨터도 있고, 그거는 드랍 숄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스웨터는 사이드로 진행하는 스웨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소매서부터 시작해서 몸을 뜨고 이쪽 소매로 끝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욕 스웨터인데, 지금 제가 욕 스웨터를 입고 있기도 하지요. 욕 스웨터의 경우에는 거의 원통 뜨기를 계속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스웨터예요. 그게 탑 다운이건 바텀업이건 간에 여기 목에서부터 이 팔 여기 세퍼레이션까지 그냥 원통처럼, 우리가 원통을 뜰 때 정기적으로 인크리스를 하는 방법으로 뜨는 게 마치 원통 360 스커트처럼 동그랗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어떤 비율로 해서 느려서 사실 쫙 펼치면 이게 쫙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욕 스웨터라고 보는데, 일단 욕 스웨터는 언제부터 욕 스웨터라는 게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욕 스웨터는 노르웨이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에스키모라고 불리우는 그런 스웨터를 디자인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발음을 못하니까 여기다 써놓을 텐데요. 그분이 이 에스키모라는 스웨터를 제작을 했는데, 그게 그린랜드의 어떤 트레디셔널한 커스튬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게 에스키모 스웨터라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데, 레벌리에도 이런 패턴이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클릭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레볼레에서 살 수는 없는 패턴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스웨터 패턴이 있더라. 근데 그건 그 오리지널 패턴은 아니지만 다른 분, 제가 여기 또 이름을 써놓을게요. 그분이 그 작가님이 디자인한 건데 그게 바로 에스키모 패턴이라고 보는, 우리가 노르웨이의 욕 스웨터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초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궁금해서 그린랜드의 내셔널 커스튬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니까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되게 화려하죠. 이 옷은 이름이 이제 웨스트 그린랜딕 칼라 디스치라고 발음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써놓을 텐데, 여기 컬러 부분이 되게 화려한 유리 비드, 유리 구슬 같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는 실 스킨이라고 해서 그 실 바다사자의 그 가죽으로 만든 그런 바지를 입는 것이 그린랜드의 트레디셔널한 약간 내셔널 여성들의 커스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컬러웍 스웨터다, 뭐 욕 스웨터다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는 일단 노르웨이인데, 그래서 노르웨이의 컬러웍 스웨터, 욕 스웨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트레디션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린랜드의 그 커스튬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첫 번째 그 에스키모라는 스웨터가 1932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100년이 채 안 됐더라고요, 역사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패턴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루세코페라고 하는 거는 세테델 겐저라는 그런, 그러니까 루세코페인가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은 라이스 자켓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스라는 게 패턴 무늬가 그렇대요. 라이스 하면은 우리가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사실 라이스가 패턴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테델이라는 겐저, 그러니까 세테델 겐저라고 하는 게, 겐저가 스웨터란 말이고, 그 세테델 밸리 지역의 스웨터인데, 이제 그 지역의 무늬가 또 이렇게 있는 게, 그 무늬를 보면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또 마리우스 겐저라고 하는 것도 그 유명한 스키어 분의 이름을 따서, 마리우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마리우스 겐저인데, 이거는 독특하게도 빨강과 하얀과 네이비 색깔을 접목시킨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들은 사진을 제가 말을 하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밖에도 무슨 발드레스 지역에, 뭐 아니면 텔레막 지역에, 아니면은 파나 지역에,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고, 그런 패턴을 보면서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반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슬란딕 디자인들, 사실 저도 아이슬란딕 얀을 사용해서 아이슬란딕 욕 스웨터를 몇 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런 아이슬란딕 스웨터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 아이슬란딕 쉽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피 실, 로피라는 말은 언스펀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로파 페이사라는, 이거 그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봤어요. 아이슬란딕 스웨터를 로파 페이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로파라는 말과 페이사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로피가, 그러니까 로파라고 부르는 그 로피가 언스펀드이 아니고, 그 다음에 페이사가 스웨터란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슬란딕 스웨터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슬란딕
울 옷든 스웨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슬란딕 쉽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비 종류의 실, 월스트 웨이스트든 언스펀드건 아니면 띡한 벌키 웨이시건 간에 다 약간 러스틱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이슬란딕 쉽이 그렇대요. 바람과 그 다음에 습기와 그런 한파를 좀 막아주는 그렇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계절? 그런 기후에서 자란 양들이기 때문에 그 실 또한 그런 거에 아주 적합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슬란딕 양 너무 좀 거칠고 막 이래서 옷으로 만드는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언스펀드 얀 이렇게 디스크로 나오는 스포츠웨이시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실도 써봤고 또 월시드웨이 그다음 벌키웨이 저도 다 써봤는데 좀 그런 편이에요. 조금 까끄러워요. 그냥 맨살에 입기는. 근데 그것도 입다 보면 좀 익숙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추위라든지 막 이런 눈이나 비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히 재밌고 또 컬러웍을 하는데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아니면 좀 두꺼운 걸 자켓 같은 걸로 뜨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욕스웨를 뜨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핏이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특히나 이 아이슬란딕 디자인들, 로피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쓰는 아이슬란딕 디자인의 경우에 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는 어떤 욕 스웨터를 만들어 보았나 하고 그동안 대강 레벌리에서도 찾아보고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아보고 제 예전 기록들을 보니까 거의 한 30개 정도 뭐 애들 스웨터 이런 거 빼고 어른 스웨터로 한 30개 정도는 욕 스웨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욕 스웨터라고 해서 모두 다 컬러웍은 아니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욕 스웨터지만 배색이 아닌 그냥 이런 단 색깔로 쓰는 요즘의 욕 스타일 스웨터도 꽤나 좋습니다. 꽤나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 스웨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컬러웍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제 경험상 특히나 트레디셔널한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에 요즘 작가들이 아니고 아니면은 이제 어텐틱한 유럽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에 가끔은 핏이 좀 내가 원하는 핏이 아니다. 이 컬러웍, 헤비하게 컬러웍이 되어 있는 그런 트레디셔널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들의 경우에 무척이나 훌렁훌렁하게 입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지티브 이즈가 무척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라서 이거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훌렁한 스타일의 스웨터를 입지 않는 편이라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 워낙에 나는 스웨터를 뭐 글쎄요 한 15cm 막 20cm 가량의 품을 넣어서 뜨는 사람의 경우에 욕 스웨터 컬러웍 트레디셔널한 욕 스웨터를 뜨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홀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한 2인치, 3인치, 맥시멈 4인치야 뭐 이러면서 좀 내 몸과 좀 밀착되는 스타일의 욕 스웨터를 트레디셔널한 욕 스웨터를 뜨신다면 미리 고려하실 것은
인크리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훌륭한 스타일의 욕 스웨터의 경우에는 이 쉐입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의 그런 스웨터인데, 이게 내가 품을 넉넉하게 뜨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사용을 해도 맞아요. 얼추 맞게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난 이 스웨터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핏하게 바꾸겠어. 그렇다면 이 인크리스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어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인크리스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플레인하게 떠주는 게 저한테는 맞아서, 여러분이 그 레이스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게이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로우 게이지랑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맞는 다른 이런 심플한 컬러웍이 아닌 욕 스웨터의 비슷한 게이지의 패턴을 참고하셔서 그 인크리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비율에 맞춰서 컬러웍을 넣으시면 맞을 거예요. 일단 처음에 내가 컬러웍 스웨터를 도전을 해보겠다, 욕 스타일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면 컬러웍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중간에 한 요 정도만 들어갔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헤비하게, 제가 최근에 만든 그 폴 클리 스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넥 부분 빼고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안에서 어저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패턴의 경우에는 그 컬러웍 섹션이 되게 심플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인크리스를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뭐 꽃이 있다거나 무슨 지그재그가 있다거나 무슨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들어간 부분에서 인크리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패턴과 패턴 사이에 메인 컬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인크리스를 하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스웨터의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컬러웍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스웨터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내 의지대로 그냥 메인 컬러의 컬러웍이 없는 부분에서 자유자재로 코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아쉬움을 빼고는 사실 컬러웍 스웨터 예쁘고 도전해 볼 만한 거죠. 저는 컬러웍 스웨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욕 스타일의 스웨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떴던 그 스웨터들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대강 비슷한 것들은 넘어가면서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뜬 컬러웍 스웨터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거는 그 보근 이링이란 매거진에서 뜬 컬러웍 스웨터인데, 정말 그냥 그때는 제가 스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였고, 뭐 그냥 레이스 카디건이나 뭐 그런 류의 것들은 조금 뜬 후에 이걸 뜨긴 했는데, 이 스웨터가 그냥 너무 예뻐서 떴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근데 플랫이고요. 이게 그 게이지에 대한 관념이 잘 없었던 때라서 이 패턴에서 말하는 실을 굳이 제가 사서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그 똑같은 실로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버렸습니다. 이거는 실이 너무 쉐딩이 심해가지고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이걸 내가 만들고 싶은데 내가 만들었어. 충분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보다가 발견한 패턴이 이 아델레이드 욕 풀오버라는
패턴인데 이걸 라이브러리에서 책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려다가 이 스웨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케이트 개그넌이라는 분의 디자인인데 이분이 코-오너세요. 켈본 울의 그 파트너 분하고 같이 하시는 그 얀이 조금 많이 알려져 있죠. 켈본 울은 이 패턴은 지금 따로 판매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이거 그냥 예전에 책에 있던 거라서 Vintage Modern Knits Contemporary Designs Using Classic Techniques 라는 책에 있는 아델레이드 요 플로버. 그래서 그냥 이걸 책을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예쁜데 떠보고 싶다 해서 제가 뜬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진 않은데 이 플로버를 떴어요. 뜨고 나서 입어보니까 좀 너무 스너그했어요. 좀 타이트했다. 그래서 이걸 어쩌지 저쩌지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이거를 카디건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밴드를 넣으면 좀 익스텐드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스틱을 했습니다. 진짜 초창기에 저는 스틱을 했어요. 스틱을 안 하면 이 옷을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스틱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 이게 밴드 부분이 있긴 해도 그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터는 아니어서 그냥 뭐 색깔도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있나 모르겠어요. 어디서 치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스톤크랍이라고 하는 앤드리아 마우리님의 컬러웍이죠. 이거는 컬러와 바블이 올 오버 다 들어가는 거라서 가끔 제가 되게 뉴트럴하게 좀 다크한 색으로 떴기 때문에 네이비 색깔을 떠서 잘 입을 생각으로 그렇게 떴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입어요.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웨터를 봤을 때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것도 요크 암 세퍼레이션이 조금 낮고요. 그때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안 할 때 뜬 모양이에요. 그래서 낮아서 이게 조금 입었을 때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그래도 입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제가 그 옷을 만들고 나서 나는 버블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버블이 많은 스웨터는 안 뜹니다. 그 이후로는 버블에 질렸다고 해야 될까요? 버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실이 울폭의 틴드인데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리노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이고요. 그 대신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막 정말 메리노 얀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캐시미어에 버금가는 캐시미어보다 저는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입어도 필링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 왜냐면 공을 너무 많이 들인 일이 너무 많이 공을 들인 스웨터라서 제가 자주 입진 않는데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입으면. 그래서 자주 입지는 않지만 가끔은 입습니다. 제가 아마 영상에서도 입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탑다운이고 조절하기가 쉽죠. 같은 문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데서 끊어서 암 세퍼레이션 하면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해볼 만한. 버블 싫으시면 버블 빼고 컬러웍이라고 할 것도 없는 컬러웍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리고 소렐이라는 이 스웨터의 경우에 이거는 울렌파인의 디자인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입어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컬러워크 아니고요. 그냥 모헤어랑 약간 페이딩하는 얀을 사용해서 되게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진 패턴이고 이건 제가 동생한테 주기 위해서 뜬 스웨터라서 그렇지만 핏에 전혀 문제는 없는 스웨터고요. 단지 이 스웨터의 경우는 목이 좀 하이넥이라서 그거 고려를 하시고 나는 목에 여유가 필요해 이런 분들은 그걸 감안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입는 러그
준코 오카모토라는 분이 뜨신 그 러그는 제가 헤비하게 게이지를 좀 줄여서, 그게 원래는 딱 한 사이즈로만 나오는 거고, 패턴 포토를 보시면 레벌리에 진짜 러그처럼, 마치 러그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훌렁하게 막 크게 이렇게 여유를 갖고 입는 건데, 저는 그런 스타일의 스웨터를 잘 입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게이지를 바꿔서 그렇게 떴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잘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Super Summer Simple Sweater, 이거는 호힐 로카톨리님의 패턴인데, 이거는 샵 패턴으로, 샵 샘플로 제가 만든 욕 스웨터죠. 그냥 탑 다운이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한 색으로 뜰 수도 있어요. 색깔 바꾸지 않고. 아니면 막 한 5, 6가지 색깔 다양한 스크랩을 사용해서 떠도 되고요. 단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이지를 맞추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제가 샘플을 만들었을 때도 월스티드 웨이트를 사용했지만, 월스티드 웨이트로 그 게이지를 하기에는 진짜 좀 띡한 월스티드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게이지가 딱 맞지 않고 좀 루즈한 게이지일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이 옷도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샘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 이 호일 로카텔리님의 패턴은 게이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분의 게이지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패턴의 게이지가 약간 좀 다 커서 두꺼운 실을 써서 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게이지가 커요. 그래서 그 게이지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되게 심플한 패턴이라 잘 색깔 조합해서 뜨시거나 하나로 뜨셔도 초보자한테 굉장히 적합한 스웨터입니다. 그 다음에 알시다라는 제니퍼 스타인게스의 이 컬러웍 스웨터인데, 이 스웨터도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제가 뜨고 아무런 그런 핏의 문제는 없었는데, 이거는 뭔가 사이즈의 문제던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지인한테 준 스웨터입니다. 제니퍼 스타인게스님의 패턴도 꽤 괜찮아요. 제가 또 알보리얼이라는 그런 패턴도, 컬러웍 패턴도 워낙에 이렇게 다 심플하고 예뻐서 그것도 떴는데, 그것도 제가 지인한테 준 기억이 납니다. 아무런 핏의 문제가 없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네스라는 데빈 벤처라는 분의 디자인인데, 이거는 핑거링 웨이트, 아니 스포일 웨이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핑거링 웨이트하고 레이스 웨이트를 겹으로 해서 뜬 스웨터인데, 그냥 한 가지 색깔로 여기 요크 부분에 무늬가 이것처럼 무늬가 많은 그런 스웨터고, 되게 릴렉스하게 입을 수 있는, 집에서 이렇게 좀 입을 수 있는 스웨터라서 집에서 많이 입었어요. 아무런 요크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터커 스웨터라고 아만다 슈즈걸라는 분의 스웨터인데, 이거는 인터위브 4 에디션의 2015년 거를 보고 인터위브네이트 거기 패턴을 떴는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여기 요크 부분에 케이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그런 스웨터예요. 그 스웨터의 경우에 정말 다 예뻤는데, 문제는 제 실 초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고요. 제가 쓴 실은 파이버코의 테라라는 실인데, 이 테라라는 실이 알파카하고 메리노, 그 다음에 실크 블렌드의 실인데요. 이게 솔리드가 아니라 베리게이시입니다. 약간.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류의 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솔리드가 아닌 실을 사용해서 스펙글도 아니고 이렇게 스웨터를 뜬 적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건 좀 옛날 스웨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 뜨고 나니까 물론 얼터네이션 안 했죠. 바디하고 이 바디 밑에 부분하고 색이 완전히 차이가 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거를 지금 같으면 오버다이를 한다든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필링도 실크, 알파카, 막, 필링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이런 걸 트라이 해보면서, 아, 진정한 스웨터의 강자는 울이구나. 그것도 러스틱한 울이 홀드업을 잘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러라고 하는 DALUR 이게 아이슬란딕 패턴이에요. 이거는 책을 보고 제가 찍어서 이걸 떠야지 이렇게 했는데 Knitting with Icelandic Wool이라는 책이 있는데 라이브러리에서 빌렸었어요. 그때 여기에 지금도 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슬란딕 패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달러라고 제가 레볼리에 올려놨더라고요, 사진을. 이 스웨터는 예전에 제가 너무 길게 떠서 여기를 잘라서 연결할 거예요 하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패턴의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걸 클릭하니까 다른 스웨터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비 12-07- 알라프슬로비 스웨터스라고 이름이 아니라 약간 알라프슬로비는 그게 벌키웨이 로비 실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스웨터라고 나와 있어서 아무튼 그 스웨터를 떴고요. 이거는 에스트리드 엘링센이라는 디자이너의 아이슬란딕 울을 사용한 그런 벌키웨이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너무 두껍죠. 풀로버로 입기에는 좀 두껍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막 추운 데가 아니라서 핏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 이게 바럼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트레디셔널한 이런 스웨터들의 경우에 바럼업이 상당히 많아요. 트레디셔널한 컬러웍 스웨터의 경우에 바럼업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럼업으로 떴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모노크롬 풀로버, 캐트린 슈나이더의 패턴. 이것도 제가 떴다가 어떻게 정리했었죠. 제가 이걸 브루클린 트위드의 쉘터하고, 그때 제가, 이 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하고 배색만 넣기에는 실이 모자라서 그거하고 제가 약실이 있었거든요. 약하고 100% 약이 아니라 약하고 울이 이렇게 섞인 플러키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데 그 실을 실제로 스티치스 웨스트에서 보고 산 실인데 그 실이 남아있어서 그 실로 사실은 에이미 크리스토퍼님의 그 스웨터를 아무튼 떴는데 그리고 나서 그만큼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혼합을 해서 약간 투톤으로 만든 모노크롬 플로버인데 핏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막상 그렇게 뜨니까 단색으로 뜨니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limb Every Mountain 이라는 패턴은 하이디 크레마이어라는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의 패턴인데 이거는 제가 아주 좀 특이한 하얀색 모헤어도 아닌 알파카도 아닌 그런 실이 가게에 있어서 그걸로 그게 한 볼에 한 500야드 이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뜨고도 실이 너무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얀색이어가지고 어디에 잘 묻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잘 안 입는 스웨터인데 그걸 풀러서 뭘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안 입는데 실은 아까운 그런 스웨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앵커스. 저는 앵커스 서머 셔츠를 떴는데 푸티니님의 그거는 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쉬부이의 실이어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실이어서 아주 잘 입고 있고 이것도 트레디셔널한 요크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트레디셔널은 아니지만 요크 스타일의 스웨터예요. 계속 리빙의 무늬가 계속
인크리스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떠서 입고 있는 스타일이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게이지라면 내가 같은 게이지로 컬러웍 스웨터를 뜬다면 그거 인크리스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이트 데이비스님의 Circle이라는 그 스웨터도 욕 스웨터이고 간단한 무늬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주 좋고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쉬프티라는 앤드리아 마우리님의 약간 모자이크 컬러웍 그것도 저는 아무런 앤드리아 마우리님의 패턴 뭐 제니퍼 스타인게스님의 패턴, 컬러웍 패턴 다 맥월스 제가 앤드리아 마우리님의 맥월스도 떴잖아요. 그거를 많이 참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인크리스 레이스를 좀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다리가 나왔네요. 드디어 리다리는 베디스 존 더티어 그러니까 이거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 아니고 노르웨이 이름 같아요. 그냥 보기에. 이거는 렛 로피라는 아이슬란딕 얀을 사용을 해서 뜬 리달이라는 스웨터고, 이것도 제가 뜰 때 여러 번 조절을 해서 새로 컬러웍 패턴을 새로 그려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기간에 떴던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리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도 내내야 마찬가지로 아마 리달은 제가 뜨고 싶은 스웨터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놓은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리다리 뿐 아니라 트레이스타라는 스웨터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제가 좀 이 요크를 많이 개선을 해서 그래서 아이슬란드 컬러웍 조심하셔서 그 인크리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카밀라 바드의 패턴인데 그것도 컬러웍 반팔 제가 그걸 2번이나 떴는데 2번 다 마음에 들게 나왔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웨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욕 스타일이지만 탑 다운이고요. 이것도 초보자가 컬러웍 스웨터를 뜬다 그러면은 레코멘드 하고 싶은 패턴입니다. 상당히 예뻐요. 컬러 조합만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페어리 부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조에나 앵이라는 분의 패턴인데 이 팔이 예쁘죠? 욕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고 중간중간 플레인한 부분에서 이렇게 인크리스가 되고 또 야노 보이는 데서 인크리스 할 수도 있고 약간 라난큘러스처럼 라난큘러스의 경우는 욕 스웨터이면서 레글라닌 욕을 한 다음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욕 스웨터에 인크리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레글란으로 인크리스를 해서 바디 사이즈에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여기에 포함은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미주리나 이것도 이건 케이틀린 헌터님의 패턴인데 미주리나도 꽤 괜찮았고요. 욕에 전혀 무리 없이 뜰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진짜 예쁜 스웨터를 뜬다, 스윗한 스웨터를 뜬다 이분의 스웨터 뜨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컬러웍 스웨터 중에 팔로우 스웨터라고 팔로우가 F-O-L-L-O-R이 아니고요. L-L-O-W가 아니고요. F-A-L-L-O-W입니다. 팔로우 스웨터라고 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갖고 싶다 해서 여기에 사슴이 막 이렇게 있는 그 스웨터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브한 컬러를 사용해서 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앤 미셸 펠렌이라는 분의 디자인인데 이 욕 스웨터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르니스님의 서머렐라와 피카티 이런 것들도 여름 스웨터인데 욕 스웨터 레이스 패턴이 여기에 있는 욕 스웨터인데 그것도 욕 스웨터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즈만 맞게 잡아서 뜨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버 라이닝은 제니퍼 스타인게스님의 패턴인데
월스테드 웨이트에 그것도 상당히 예쁘고 옷에 어려운 스타일의 패턴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색깔만 잘 맞춰서 하면 저는 그거 다시 뜨고 싶어요. 제가 떠서 누굴 드렸거든요. 잘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상 뜨고 나니까 난 이 색 조합이 정말 좀 특이하고 예쁠 것 같아.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랐고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떠나보낸 스웨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꽤 괜찮은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러브노트라는 패턴이에요. 러브노트는 텐캣닛의 러브노트 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라난큘러스 느낌인데 라난큘러스는 일단 욕을 한 다음에 레글란으로 사이즈를 맞춘다면 러브노트는 그렇지는 않고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저는 러브노트는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핑거링하고 모헤어를 잡고 큰 바늘을 써가지고 뜨는 방식이라서 되게 라난큘러스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레이스 무늬가 있는 것도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2개는 레이스 없이 뜨고 하나는 레이스를 넣어서 떴어요. 레이스를 넣어서 뜬 거는 제가 스몰 웨이스로 좀 작은 게이지로 떴는데 실이 좀 부족해서 팔을 3/4 정도로 했더니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입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레이스를 넣으면은 제 생각에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스웨터의 경우에. 이유가 뭐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스웨터를 제일 나중에 떴고 그냥 핑거링 모헤어를 잡아서 뜨는 무늬 없이 뜬 거는 2개를 먼저 떴었는데 요즘에 부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거의 노프릴 스웨터 같은 느낌이죠. 핑거링과 모헤어 잡아서 근데 노프릴은 레글란 스타일이죠. 정말 제가 잘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브노트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낮추면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러브노트의 경우는 이런 게 살짝 보여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우는 느낌 같은 게 여기에 패브릭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러브노트를 레이스를 안 넣고는 안 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아요. 패브릭이 많은 느낌. 그것도 잘 조절을 하시면 괜찮겠지만 그게 레이스가 있는 게 그게 감춰져서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죠. 이제 이런 패턴이 들어갔는데 이런 패턴을 빼고 이 패턴 안에 있는 잉크리스를 넣어서 플레인으로 뜨겠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통으로 뜨는 것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원통으로 뜬다는 거는 이 증감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가 사람의 몸은 사실 원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고루 분배한다 해도 이런 데가 좀 많이 남을 것 같고 여기는 딱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맞는 거겠죠. 여기에 가슴이 좀 위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드니까 처져가지고 그거 커버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울렁울렁 남는 것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싫어지더라고요. 이즈를 많이 둬서 많은 이즈를 둬서 전체적으로 여기도 약간 크고 여기도 약간 크고 여기도 약간 크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옷의 핏이 그런 건데 만약에 나는 좀 잘 맞는 핏을 원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패턴을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어저스먼트를 좀 하셔서 분배를 새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서 사실 그게 패턴을 사기 전에 알면 참 좋은데
우리가 패턴을 사야지만 그 패턴 안을 들여다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건 뜰 수 있겠어, 이건 뜰 수 없겠어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트레디셔널한 스웨터를 뜬다, 노르웨지안 스타일을 뜬다, 이게 스페시픽하게 이거는 아이슬란드계 뭘 뜬다, 이럴 경우에는 한번 책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책을 대강 보시면, 또 작가가 미국 작가가 아니고 미국 작가여도 노르웨이진 출신의 약간 그런 거에 좀 더 익숙하신 분이라면 아마 트레디션을 고집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체로 뭐 카밀라 마드나 아니면 앤드리아 마울이나 아니면은 제니퍼 스타인게스나 이런 분들의 패턴은 그냥 미국 사람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뜨기 어렵지 않은, 마리 월렌, 제가 그걸 안 넣네요. 마리 월렌의 그 에이즐링이라는 스웨터, 올 오버 그 스웨터 뜰 때도 그거는 이제 색깔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죠. 그것도 제가 막 진짜 2번을 떴는데 제 몸에 맞추려고. 마리 월렌은 영국 분이시지요. 그래서 아마도 트레디셔널한 방식을 고집하실지 몰라요. 그 에이즐링이라는 스웨터는 특히나 바람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 오버 컬러이기도 하고, 그 인크리스, 디크리스가 저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다 떴다가 요만큼 풀러서 바디서부터 새로 어저스트를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줄여서 이 바디 부분을 많이 줄여서 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 컬러웍에 욕 스웨터가 많은 것은 이런 인크리스 부분을, 레글란 스타일의 경우에 인크리스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증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컬러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라 원통으로 뜨는 거죠. 쭉 컬러웍이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예쁜 컬러웍 스웨터 많으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요. 컬러웍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 스웨터의 경우에 정말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시도해보고 페일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시는 안 찾게 되는 경험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매년 컬러웍 스웨터 하나 정도는 뜨고 있는데, 약간 트레디셔널한 것도 뜨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뜨고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다 뜨고 있어서 어떤 거를 뜰 때 좀 익스펙테이션이 좀 있어야 되나, 미리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도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2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 그 레이스를 조금 알고 있다, 뭐 약간 그런, 한 번 공부하고 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내년에는 욕 스웨터 얼롱을 한번 할까요? 욕 스웨터, 컬러웍 스웨터 뭐 그런 거를 한번 할까요? 컬러웍 스웨터는 제가 매년 한 3월 정도에 하긴 했었는데, 컬러웍 스웨터라면 욕 스웨터겠죠. 내년에 뭐 할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스페셜 영상 욕 스웨터 에디션 여기까지고요. 한 주 또 잘 지내시고 우리 다시 저는 돌아와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